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농업마케팅연구소 최조셉 대표입니다. 오늘 이 소비 트렌드 발표에 기조 발제를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뭐 이 처음 하는 발표라서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그 현장에서 바라본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저성장기의 농식품 마케팅 전략이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농업마케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그 돈 버는 농업을 가리키고 컨설팅을 하고 실제로 직접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하는 그 쌀 유통도 하고 있고요. 뭐 버섯 유통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마케팅을 전공했고 또 마케터로서 상당히 식품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돈 버는 농업 쪽에 이렇게 이제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돈 버는 농업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지속 가능한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돈 버는 농업, 효율적인 농업에 이제 치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뭐 살펴보면요. 오늘 뭐 20분이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유통의 변화 이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성장기의 마케팅 전략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회라는 게 소비 트렌드, 소비자 패널의 얘기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방식의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을 챙기느냐 여기까지 끝내야지 사실 완성이 되는 건데요. 오늘 이 소비 트렌드 발표만 갖고는 완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네 분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제가 응용을 해서 농업 쪽에 적용을 해본 그림인데요. 보시면 경영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 경영에 3대 요소가 있죠.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자원에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가 있고요. 네트워크, 핵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가치를 올려서 고객한테 파는 구조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흐르면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돈 버는 농업은 투자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기업들은 이 비용 구조와 수익 구조를 어떻게 짜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목표 고객에 대한 얘기가 주 하루 종일 이렇게 토론하는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목표 고객만 알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경영 기반도 탄탄해야 되고요. 특히 생산 쪽, 농업에서는 생산에서의 가치 창조, 또 마케팅에서의 가치 창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뭐 한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우가 원뿔, 투뿔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꼭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량도 많이 나가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이 안 되면 순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치 창조 분야에서는 생산 분야에서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요. 마케팅적으로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또 유통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케팅의 4P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올린 그 농식품을 바로 유통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목표 고객한테 가지고 나가는 이 구조,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소득을 올리는,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설명하시면 돈 버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 버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돈 버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마케팅 쪽 얘기입니다. 마케팅. 생산은 뭐 이제 지금 농업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 분야에서 소비 트렌드 발표회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마케팅 분야는 과연 뭔가, 도대체 마케팅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가치 창조에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마케팅은 이게 왜 안 들어가요? 좀 도와주시죠. 마케팅은 그 단어 뜻대로 하나 좀 내려주세요. 그 마켓이 ing 한다는 뜻입니다. 마켓이 조금 내려주세요. 이게 안 들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마켓이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마케팅을 제가 전공하고 나서도 한 10년 이상도 저 뜻을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농업 쪽에, 농식품 쪽에 시장 전문가로서 이렇게 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아주 마케팅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그 마케팅 정의를 이렇게 마케팅이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예를 들 수 있냐 하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따 오후에 이제 사과 쪽 얘기, 과일 쪽 분과도 계실 텐데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생산량이 58만 톤, 올해 56만 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면적이 3만 1000헥타, 과일 중에 가장 큰데요. 올해는 3만 2천 헥타가 넘을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면은 그 외국 과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더군다나 가을 11월쯤에 이제 체리도 지금 수입이 되고 있어서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켓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 작물이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소비 트렌드인데 이 마켓 안에 있는 소비자, 마켓 안에 있는 경쟁자, 마켓 안에 있는 유통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마켓 중에서 여기 한우 시장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한우도 지금 3번에 걸쳐서 여기 폭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지유값이 19,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송아지 값도 뭐 제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암송아지가 320만 원, 숫송아지가 4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아마도 수입 소고기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우 시장이 지금 10한 2만 가구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지금 9만 가구가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폐원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우 값이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예전처럼 또 한우를 많이 키워야 되느냐?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제가 보면 여기 앞으로 5년 후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을 제대로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소비 수요는 충분한지 몰라도 만약에 생산 쪽에서 또 생산이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역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 수요는 정육점형 식당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상태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역시 나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봤고요. 그렇다면 마케팅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마케팅은 보시면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마케팅은 제가 이 판생하게란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판생학은 뭐 제가 쓴 용어는 아니지만 마케팅의 아주 적절한 그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 판매를 생산하기 전에 판매를 염두에 두고 생산하라는 뜻, 기획을 하라는 뭐 이런 뜻인데요. 마케팅은 판매가 아니고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비 트렌드를 읽고 유통 변화를 보고 또 우리가 경쟁 분석을 통해서 미리 팔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 마케팅 전략, 이게 아마 토의가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좀 살펴보면 여기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트렌드 조사와 시장 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목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상품, 브랜드, 또 가격, 또 포장 단위, 유통망, 홍보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늘 할 내용은 소비자 분석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에만 갖고는 마케팅 전략이 끝나지 않을 뿐더러 소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이 능력, 통찰력,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 전문가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회가 있겠지만 소비 트렌드만 갖고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트렌드를 통해서 그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 전략을 짜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더 초점이 좀 맞춰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렇게 보면 통합 마케팅 전략의 첫째 순서가 바로 이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들이 이제 시장 조사 중에서도 소비자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참조해야 되는데 좀 내려주시죠. 여기 시장 조사에는 4가지: 자사 문제, 경쟁, 소비, 유통, 그리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시적인 이런 환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 오늘 주제가 되는 소비자 분석입니다, 사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또 경쟁 분석입니다. 지금 농식품, 농산물 이런 품목들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 팔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져서요. 수입 농산물부터 160개 농업시군에서 서로 앞다퉈서 잘 된다 싶으면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망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미자 시장을 보면요. 오미자가 제가 여기 나와 좀 올려주세요. 거기 놔주세요. 오미자가 평당 수익이 한 5년 전만 해도 평당 수익이 한 2만 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원 가까이 갈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거래 가격이 생과 기준으로 1kg에 12,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생과가 10,000원이 아마 이제 오미자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할 텐데 제가 보면 9,000원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10,000원짜리 농사도 안 되는 이런 지경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냐? 오미자가 문경에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지금 오미자 문경의 면적이 한 1,000헥타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2,000헥타, 거의 3,000헥타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모 지역에서는 오미자 농사 짓는다 그러면 보조 사업이 70%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을 거기에 몰아주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농업인들까지 더 망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에 대한 이 분석을 굉장히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내려주시죠. 여기 홍천군 농업 현황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농업 쪽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160개 이제 농업 시군들이 있습니다. 농업 시군들이 있는데 그 농업 시군들마다 전부 특색이 달라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오미자를 어떤 지역에서 해도 괜찮지만 어떤 지역에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홍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크게 조사를 하고요. 좀 내려주시죠. 하나 더 내려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사과와 오미자, 구기자, 산채 이런 것들을 신규 작목으로 선택해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씩.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미자는 이건 지금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제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고요. 사과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더 이상 지금도 약세고요. 아마 5년 내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과 농가분들은 알아서 파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홍천 같은 경우도 사과, 오미자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기술센터 소장님들은 이 내용을 아시고 당장에 저 지원 품목에서 좀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좀 내려주죠. 이 마케팅 4가지 요소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목표 시장,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그 소비자를 선택해서 이 디자인이나 브랜드, 가격, 유통, 프로모션을 전개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오늘은 목표 시장에 대한 얘기, 소비 트렌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좀 내려주시죠. 여기 소비 트렌드 몇 가지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제가 보시면 여기 대추방울도마도가 5년 전만 해도 가락시장에서 거래량이 10%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트렌드를 빨리 보면 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내려주시죠. 장류 제품도 이렇게 지금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1kg씩 용기에 담아서 요리용으로 쓰는 장류는 거의 잘 안 팔립니다. 요새는 이렇게 250g씩 담아서 반찬용으로 파는 이런 용도가 1, 2인 가구들 식품 개발의 핵심 요소들이에요. 이게 지금 10,000원씩인데요. 1kg면 40,000원이죠.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류로 쓰는 그 된장은 1kg에 18,000원 평균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마케팅적으로 가치가 올라간 셈이죠. 그래서 보셨고요. 여기 미니 채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지금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에 한번 좀 더 내려주세요. 여기 지금 미니 수박이 있는데요. 90년대 복수박을 저희 나라에서 도입했다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이유가 90년대만 해도 대가족이 많던 시절이었고요. 이제는 미니 수박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논산 지역에서 20농가가 이제 심어서 한 특정 유통에다 풀어서 굉장히 잘 된다고 소문이 나자마자 올해 무지무지하게들 많이 심으셨어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를 바로 농림부나 농진청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미니 수박 좋은 아이템인데 한꺼번에 생산이 많아질 경우는 역시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좀 내려주시죠. 유통 경로. 지금 제가 아까 중요하게 여긴 게 유통, 소비, 또 경쟁이었는데요. 유통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1인 가구 비중도 늘고 있고 맞벌이 가구도 늘고 있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더 내려주세요. 지금 보면은 좀 더 내려주세요. 이 농식품 쪽도 굉장히 지금 과도기적입니다. 하여간 유통 회사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좀 넘어가 보시죠. 온라인에서도 이 마켓 컬리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표가 1,000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이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서 강남 주부들이 가장 장을 많이 보는
이 마트입니다. 여기는 자기네 트럭을 15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남에 물류센터가 있어서 저녁 때 10시까지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7시에 배송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유통의 변화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좀 내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좀 더 위에. 예, 여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예전에 고성장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저성장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인 10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게 다 소비가 달라요. 그래서 세분 시장, 아까 얘기한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요. 이 세분 시장에서 이 작아져서 매출도 크지 않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을, 농식품을 개발할 때는 소비자가 왕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소비자가 왕을 따지다가 보면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고 망하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잉, 고성장기에 내세웠던 과잉 품질, 과잉 기능, 과잉 품목 이런 거 싹 없애시고요. 저성장기를 대비하시지 않으면 뭐 힘들다고 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결론은 확실한 목표 시장.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회를 통해서 어떤 소비 시장이 가장 매력적이냐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체험. 브랜드 체험이라는 딴 게 없습니다. 농식품은 먹여봐야지 팔립니다. 아무리 홍보하고 TV 광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한테 먹일 수 있는 방법 이걸 꼭 연구하셔야 되고요. 또 유통경로도 아무데나 쫓아다니신다고 되지 않아요. 소규모 농가들이 홈쇼핑에서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희희낙낙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유통경로가 어딘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 컨설팅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용 절감에 쏟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기에는 비용을 허투루에 써가지고는 소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좀 맺었는데 워낙 좀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강조드리지만 소비 트렌드 이 발표회라는 게 소비자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소비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한 포인트지만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경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유통을 어디로 가져나갈지 이런 대안들, 아까 미니 수박같이 소비 트렌드는 읽었는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 생산에 투입이 된다, 이 지자체마다 경쟁을 한다, 이럴 경우는 같이 망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에 유념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농업 경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짧게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